자, 어제 갑자기 12,000달러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비트코인, 그때 당시 볼륨이 많이 없다면서 걱정을 하던 분석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1,828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오랫동안 삶아버린 물만두처럼 흐느적흐느적거리면서 힘이 하나도 없다는 데 있는데요. 비트코인 분석도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좀 긍정적이었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하나둘씩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미국과 중국에 관한 것인데요. 미국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챗 제재 같은 경우 앞으로 탈중앙 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 위챗을 통해서 뭘 하죠? 항시 검열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었는데, 탈중앙화 소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아마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탈중앙화된 소셜 플랫폼,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오스의 보이스, 그리고 블루젤의 채팅 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탈중앙화된 소셜 미디어들이 나오게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롱해시에 의하면은 올해 중국 같은 경우 여러가지로 많은 사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000개 이상의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다른 나라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트론의 저스틴 선, 디파이 열풍이 불자 우리도 디파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저스트, 디파이 프로젝트 저스트인데요. 실제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스트가 이번에 비트토렌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트론 재단 내에서 맺어진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저스틴 선의 야망, 디파이도 잡아먹고 오라클 솔루션도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다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트론 지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스틴 손, 이제 트론은 개발 안 하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겠죠? 자, 그 다음에 디파이 정말 지겨우실 것 같은데, 뭐 2017년도에는 ICO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튼 이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신세릭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수익률도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은 그 반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를 알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몰려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출시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총 수익과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ICO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았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는 실제 활용되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친 거품이다 라고 걱정을 하기도 하죠. 자, 과연 디파이는 지난 버블처럼 빵빵 터져서 사라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완전한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여기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라클 솔루션 하면은 체인링크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체인링크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밴드 프로토콜, 한 달 만에 무려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자, 7월 10일경에는 1달러 60센트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 15달러까지 올라갔었죠.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코인이 떡상했어, 저런 코인이 떡상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상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다음 기회가 옵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젠가 신나는 떡상 열차 타고 하늘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은 아니죠. 크립토 비트코인 클래스가 소개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었던 코티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 코티 가격이 0.031달러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0.07달러를 넘어가죠. 1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좀 관련된 뉴스가 많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3,000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좀 일찍 빼가지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버렸어요. 조금만 더 오래 들고 있을 거라는 후회가 남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아이오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오타 다음 주 메인넷에 크리설리스 1단계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크리솔리스는 아이오타 1.5를 의미하면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초당 1000건의 거래 처리 속도와 검증 시간 간격 10초를 구현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업데이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이번에 금 연동 코인이죠. 팩스G 50% 할인 행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코인이죠. CRO를 스테이킹을 하고 그 수량에 맞는 팩스G 코인을 마찬가지로 CRO를 통해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에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이제 앱을 다운받으셔서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행사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적으로 7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스테이킹 하신 후에 이 페이지에 찾아오셔가지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무슨 유튜버들 뒷광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많던데요. 이것은 앞광고입니다. 작년에 이미 시청자분들께 여쭤봤었는데 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를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거래소나 프로젝트도 이렇게 좀 제휴를 맺자고 오는데 제가 웬만한 것은 그냥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특이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고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신기하죠? 이 분석 사이트 센티멘트에 따르면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10,000개에서 100,000 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로 치자면은 36억 원에서 360억 원, 엄청난 액수인데요. 이러한 고래 숫자가 8월 1일 이후 10개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명의 고래가 비트코인 캐시를 던지고 떠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돌기도 하는데요. 가격을 띄워놓고 빠져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조만간에 좀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보통 이 저항 밑에서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된다면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문제는 지금 또 비트코인이 흐느적거리고 있다는 거, 약간의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레이스케일 TV 광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30초 정도가 되고요. 광고의 대부분이 이 교환 매개로서의 돈의 역사를 짚어본 뒤에 우리나라의 법정화폐, 각국 통화 당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리 없이 한번 쫙 훑어보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많은 악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계의 악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크립토 비트로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광고가 다 있어 라고 답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하나만 제작한 것 같지 않고 이제 이 다음에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광고가 나오자 피터 시프가 또 비웃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새로운 TV 광고로 비트코인 투기를 부추기려고 한다. 전에 그레이스케일이 만들었었던 광고, 드랍골드라는 광고가 있었죠. 그 광고가 나온 후에 금 가격은 이미 6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순간 당신은 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리 실버트가 빡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이 안 되나 피터, 산수 몰라.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2019년 5월 1일 암호화폐 광고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비트 가격이 $5,300였어 이 양반아. 비트코인은 언제 어디에서나 금을 능가했었다고 라고 하면서 반격을 했다라고 하죠. 뭐 피터 시프가 이야기를 한 대로 드랍골드 CFO가 나온 후 금 가격은 60% 이상 올랐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올랐다 이것이죠. 아마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피터 시프와 마찬가지로 골드버그라고 볼 수가 있는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둘 다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은 올해 35% 상승, S&P 500은 3%, 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고점 대비 30%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에 투자하면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은 잠들어 있다. 나는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가장 빠른 말, 그러니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예금자가 될 것이다. 중산층이 금, 은을 축적할 때 여윳돈이 있는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것이다. 미국의 돈 찍어내기 정책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은 미래에 할인된 가격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간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올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달러가 망가지게 될 것을 걱정해서 가장 첫 번째로 금으로 몰리고 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은으로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자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방식이 됐든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작죠.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중에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냥 뻥튀기 빵빵 터져가지고 올라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각국 다른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법정화폐가 망가지기 시작한 나라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공통적인 부분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와 동시에 좀 무섭긴 하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법정화폐들은 속출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잠깐 떨어져가지고 CME 선물 갭을 채우고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 분석들을 보면은 그닥 영 신통치 않습니다. 어제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강세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비트코인 흐느적 마치 이제 수족관에서 금붕어를 샀는데 이 금붕어 같은 봉지 옆구리가 터진 것처럼 비트코인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2,000불대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토시 플리퍼, 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만 비트코인의 약세가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아마 11,600달러까지 좀 떨어졌다가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인컴 샤크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내리지 않을까, 이 11,263불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면서 RSI가 지금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좀 신나게 달려볼까라고 기대를 가졌었더니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아직도 극단적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축제를 벌이고 있죠. 부어라 마셔라 상승이다. 굉장히 기분 좋은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과연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의 잔치를 도와줄 것인지. 지금 현재 비트코인 롱 포지션 상황은 비트파이넥스 79, 비트맥스 74, 바이낸스 46으로 어제에 비해서는 줄어든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 한번 크게 내렸던 것에 뚝배기가 많이 터져 나가지 않았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변화무쌍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유익했다,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싶으시면은 시청률을 줘버리고 말겠어 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토마토 밭에 이제 홍수가 되는 것을 막기, 광고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